주로 생태 이야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쭤볼까 해요. 예. 진짜 신기한 동물이더라고요. 두꺼비에 대해서 먼저 검색을 좀 해봤었는데요. 두꺼비가 고대부터 살았더라고요. 예. 빙하기 때부터 뭐 흔적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렇죠. 양서류가 이제 어류다음으로 이제 이거 나왔으니까요. 한 와, 4억 년 전부터 이제 양서류. 4억 년 전. 그러면은 두꺼비는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도 혹시 살고 있어요?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예.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분포가 퍼져 돼 있습니다.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군요. 그 생태 통로를 마련하는 날이 3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두꺼비가 겨울잠을 자고 있을 시기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겨울잠을 자는 이유가 변온동물이기 때문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체온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변온동물은 모두 겨울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날씨가 따뜻하면 네. 이거 겨울잠 안 잡니다. 열대 지방에는 이제 두꺼비가 개구리나 이런 건 겨울잠 자질 않습니다. 그러면 겨울잠을 자다가도 예를 들어 이상 기온이나 이런 것들로 좀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면 얘들이 잠깐 나오기도 하는 거군요. 예. 그 작년 같은 경우가 겨울철에 따뜻했잖아요. 예. 2월 초에 나와가지고 그 알이 나는데 뭐 다시 이제 꽃샘추위 때 이제 알이 얼어 죽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한 거죠. 두꺼비가 주로 육지에서 생활하는 애들이에요? 예, 어떻습니까? 주로 이제 산이나 야산이나 이거 흙 속에서 이거 땅을 파고 그렇게 지내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먹이 활동하기 위해서 나와서 이제 곤충을 잡아 먹습니다. 주로 육지에서. 예. 그러면은 저는 개구리처럼 물 속에서 헤엄도 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네, 헤엄도 잘 칩니다. 그렇게도 하고요. 네. 그러면은 수륙 양용으로 생활을 한다. 예, 그래서 양서류입니다. 양쪽 방향으로. 양서류가 양 자체가 이 무하고 물하고 이거 양쪽으로 양쪽에 왔다. 서식지를 가졌다라고 해서 양서. 저는 단어의 기원을 이렇게까지 계속 알게 되는 거군요. 겨울잠에서 막 깨어난 두꺼비는 어떤 행동을 하나요? 막 깨어난 이제 두꺼비 같은 경우는 이제 먹잇감 별로 없거든요. 예. 막바로 물가로 내려옵니다. 산란하기 위해서. 보통 인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일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뭐 2세, 후세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예. 얘들은 그냥 날씨만 준비가 딱 되면 지금부터 산란 준비 끝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물가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동을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예. 생태 통로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생태 통로라는 말을 합니다만 예. 이게 그러면 작년에도 썼던 길이에요? 똑같이 쓴 길이에요? 물이 어디에 있다는 거는 두꺼비는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찾아갑니다. 물 냄새를 맡고 찾아가듯이. 그러면은 후각이 발달을 해 있는 건가요? 이제 연어가 이제 물 냄새를 맡고 찾아오듯이 예. 자기가 태어난 곳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태어난 곳으로 알을 낳기 위해서 산란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본능적으로. 최대 이동 거리가 어느 정도 돼요? 두꺼비는? 최대 이동 거리 한 뭐 1km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와. 사실 두꺼비가 제가 막연하게 생각하기로는 좀 느린 동물. 네, 느립니다. 그런데 그 느린 걸음으로 네, 천천히 그걸 합니다. 개구리과에 속한다고 두꺼비도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은 봄에 냇가 같은 데서 옛날에는 개구리 알들을 좀 쉽게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논두렁이나 뭐 이런 개울가 네. 같은 데서 두꺼비 알이랑 개구리 알이랑 섞여 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다른 점이 있다면서요. 두꺼비 알은 이거 젤리 형태를 띤 긴 원통 모양 안에 예. 그물 알을 낳고요. 길이가 긴 거는 10m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알 주머니 자체가. 와,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사진으로 좀 비교를 해드리는데 네. 보통 개구리 알 같은 경우에는 좀 몽글몽글하다고 몽글몽글하죠. 하잖아요. 예. 하나에 음. 뭔가 몽글한 거에 검은 점이 하나 들어가 더 있어요. 있고. 그게 알인 거죠. 그렇죠. 그게 맞아요. 뭉쳐져 있는데 예, 뭉쳐져 있는데 이거는 두꺼비 알 같은 경우는 약간 투명한 호스 같은데 쭉 줄지어서 예. 들어가 있는 거군요. 그게 틀립니다. 왜 이렇게 달라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생존 전략상에 뭐 이렇게 진화를 했겠죠. 그러면은 이 두꺼비들도 알에서 깨어나면 올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똑같이 생겼어요? 올챙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오. 크기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거의 올챙이는 구별을 못합니다. 크기로 구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개구리의 올챙이의 크기와 두꺼비의 올챙이 크기를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뭐 이제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일반인은 구별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에서 올챙이가 되고 개구리 혹은 두꺼비 성체로 자라나기까지 이 총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이제 보통 알을 낳고 나서 올챙이 되는데 한 2주 안에 이제 올챙이가 되고요. 2주 안에요. 예. 올챙이에서 성체가 될 때까지 40일에서 한 2달 정도 꽤 걸립니다. 오래 걸리네요. 한 석 달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2달 정도에서 석 달 그 사이 되겠죠. 와. 이거 날씨에 따라 온도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겁니다. 아마. 예. 두꺼비도 혹시 팔짝팔짝 뛰는 건지 저희 두꺼비는 청취자께서 개구리하고 물어보시- 틀리고 가지고 예.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뛰는 경우는 없고요. 뛰는 경우는 거의 없고 주로 오. 이제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비슷하게 생기고 다리 구조도 비슷할 텐데. 다리 굉장히 구조가 이제 거기는 두꺼비는 조금 이제 짧죠. 개구리는 이제 움츠려 있다가 팍 뛰는 그런 펼쳐놓으면 개구리가 훨씬 길군요. 뒷다리가. 다리가 있겠죠. 아, 두꺼비도 혹시 개구리처럼 올챙이 때 뒷다리부터 나오나요? 예, 청취자께서. 똑같습니다. 4521번님께서 두꺼비 오줌 만진 손으로 눈 비비면 실명된다는 옛말이 있던데 이거 진짜인가요? 아닙니다. 이제 저번에 말했듯이 이제 예. 이거 피부에서 독소가 있기 이제 때문에. 독소가 이제 독종을 먹어야지 이거 피부로 독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조금 위험한 경우는 있지만 예. 일반적으로 양식한 이제 두꺼비 같은 경우는 독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런 이제 독종은 안 먹이니까. 먹이에서 나온 예, 거라서 그러면 정말 청정 지역에서 독충이 없는 지역에서 자라난 두꺼비는 피부에 독소가 없을 수도 있겠군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서식지에 독충이 많은 곳에서는 그 독이 셀 수도 있는 셀 수도 거고요. 있죠. 그러면은 이 두꺼비를 관찰하는 시기는 3월쯤이 좋아요? 지금 이제 3월 말에서 3월 중순부터 4월 초에 가면 웬만한 곳에서는 두꺼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산은 산도 많고 물도 예. 많잖아요. 예. 저수지 근방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두꺼비가 작은 새와 박쥐까지도 포획이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곤충만 먹는 게 아니고요? 곤충만 먹는 게 아니고 있는 어떡해요? 겁니다. 펄쩍 뛰지도 못하는데 뭘로요? 두꺼비 같은 경우는 땅에 붙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흙에 붙어 있는 거 그냥 잡아먹습니다. 급할 때. 새나 예. 박쥐 같은 박쥐 애들을 아주 작은 거는 잡아먹습니다. 사냥 능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닌 거고. 사냥 능력 좋죠. 웬만하면 기다리다가 그때 이제 벌쩍 뛰어가지고 잡아먹습니다.